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단에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걸 백업을 해주는 게 사실 요새 뭐 풀필먼트 센터니 뭐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 조철희 회장님께서 물류의 혁명적 변화와 농식품 부분의 대응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물류의 혁명적 변화와 농식부문의 대응 과제에 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참 최근에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진행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못 만나도 물건은 집 앞에 옵니다. 그 세상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30년 활동하고 지금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유통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설명드리면요. 21세기에는 속도전의 경쟁에서요. 최근에 이제 2년 동안에 해외를 못 가고 국제 간 이동에 사람이 힘들어졌죠. 그렇지만 집 앞으로 모든 물건은 주문하면 빨리 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디맨드 세상에 두 가지 칙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전 세계 이제 소비자가 가까운 쪽으로 모든 것을 갖다 델리버리 서비스를 해줬는데요. 제조업의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이 중단되거나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대표적인 게 요소수 사태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극복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 시대가 너무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정리해봤지만은 미국의 핀테크 기업 중에 지금 6대 기업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3천조 원의 지금 시가총액을 앞서서 지금 애플을 앞선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최근 추세입니다. 마이크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도 뭐 주가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G마켓 옥션 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페이하면서 플랫폼의 주도 쪽, 그러니까 온라인 온디맨드가 중요한 키워드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사례 물류센터겠지만 알리바바, 찡동, 일본도 아마존 재팬 20년 전에 들어가서 매출 규모가 해도 15조 원 이상 큰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목될 키워드는요. 한 1년, 2년까지는 이게 언제나 끝나겠지 했더니 끝나지 않는 변화가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아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2008년도 글로벌 금리가 왔을 때 다들 그랬을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터널에서 언제 나가지? 근데 그때는 2, 3년에 터널을 빠져나갔습니다. 왜냐? 국제 간의 제조, 유통, 물류, 소비 이걸 갖다가 분담하면서 다음에 기대치를 갖고 중국이라는 시장이 있어서 제재 왕국의 그 역할을 좀 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걸 우리는 뉴노멀 2.0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이 시장이 되다 보니까 변화가 빨라졌습니다. 변화 핵심. 오즈가 연결되고 아까 이제 김동환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인공지능, 그다음 기반 분석, 로봇, 무인화 자동화 로봇 여기 이제 플랫폼, 융합형이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에서 4차 산업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여기 관련돼서 유통이라든가 물류든가 우리가 진짜 1년, 2년, 3년 후에 와야 될 시장의 어떤 흐름, 소비자의 흐름이 우리 앞으로 2, 3년이 좀 땡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미국에서 지금 조사한 거 보니까 재택근무하고 꼭 고정된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택근무 확대, 탈도시와 전자상거래 뭐 당연히 일반화됐고요. 그래서 이제 ESG 경영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최근 1년, 2년 사이에 우리의 틀을 크게 바꿔놓은 변화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벌 속에서 유통물류, 소비,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 그럼 시장의 변화가 이제 예측치를 최근껏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왼쪽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속도가 최근에는 1년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2016년에 제4차 산업혁명 슈밥 의장이 얘기했던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유통에, 물류에, 온라인에, 농촌 모든 분야에 확대돼 갖고 이 속도전의 경쟁이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본 저는 2019년이 최근의 피크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도 9천만 대가 피크하다가요. 작년에는 15%가 다운됐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라든가 부품 관련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공급망 관리의 지연, 그 다음에 자동차 완성품, 전기차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근에 이제 3분기까지 나온 올해 전망 예측치를 보니까 OECD, IMF 세계 5.9%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4.3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올해만큼,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기저현상으로 좀 올라갔지만요, 내년에는 올해보단 더 낮은 쪽으로 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류에 관련된 모든 거 한번 좀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 100년 이상의 속도전과 이 흐름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은 2015년입니다. 저도 이제 글로벌 30년 경험하면서 이 2015년 기점을 어떻게 보냐면은 미국, 일본, 한국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요. 항상 보면은 온디맨드 시대도 미국은 2000년 지나서 시작됐고요. 일본은 2005년 이후, 한국은 2015년이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으로 쿠팡이 2시간 배송, 로켓 배송한 것도 2015년이고요. 또 HMR 시기가 왔기 때문에 마켓 컬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콜드체인이라든가 문화에 어떤 변화를 준 것도 201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속도가 불과 몇 년 사이 지금 되게 빨리 다가왔다는 것만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류가 이제 4.0 시대인데요. 여기에 링크한 게 스마트 물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많은 자료에서 뭐 물류 1.0, 2.3, 그래요. 수송이라든가 하역이라든가 관리.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어떤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우리의 이제 물류 표준화, 그 다음에 정보와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단이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물류 4.0, 사물 인터넷 포함해서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가면은 아까 이제 조국래 본부장님도 발표해 주셨지만요. 인구 감소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2027년, 28년도에 우리나라 총인구 줄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국내 소비자의 어떤 숫자가 줄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부풀렀던 고무풍선이 줄어든 것처럼 이게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게 맞는데요.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예상했던 이상으로 2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라 앞으로 2022, 23년 하면요.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물류가 계속 적용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 물류에서 이제 기업의 사항에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폼 단계입니다. 이미 뭐 미국에는 이제 월마트라고 선진 기업들은 다 하고 있어 갖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주문합니다.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상품 카테고리를 주문하면요. 이 상품들은 기업의 데이터로 다 남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은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데이터 중심으로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이 있으면 그 카테고리의 상품을 여러분 온라인 주문한 상품에 갖다 놔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선택만 해갖고 결제만 하면 그게 모든 게 여러분 집 앞에 오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능화, AI, 스마트 기술화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 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원하는 앞에까지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물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생수 주문하면요. 생수가 주문하면 어느 가정에는 2주 안에 생수가 떨어진 사이클 주문 주기가 있을 거고요. 어느 가정은 1주마다 주문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는 이제 유통 매장이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이 어떤 공간, 스페이스를 갖다가 많은 물건을 재고를 안 해둘 거예요. 왜냐?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에 가서 물건을 사서 일주일 어떤 패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물건을 샀는데 지금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발주하고 주문하면 집 앞에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온디맨드 세상에 이런 흐름 계속 더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물류의 대표적인 것 중에 지금 뭐 진행 중에 있지만요. 블록체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 운송연합 플랫폼 관련돼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전 세계적으로 항상 보면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블록체인은요 한계가 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어서 링크시켜서 융합시켜서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의 기업, 어떤 산업 간의 이런 블록체인은 계속 지금 흐름상으로 지금 더 많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의 대표적인 게 요즘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인구는 줄어든다. 근데 인구가 줄어든다고 사람이 전혀 없는 무인화가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무인화의 어떤 융합된 이런 흐름이 물류 현장에서도 나올 거고요. 유통 현장,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글로벌 사례를 보니까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 2020년, 23년 이런 흐름이 저는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과 공급망 계획도 해야 되지만은 자동화, 창고, 분석, 다양한 마케팅, 영업지원 아마 모든 분야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드론부터 자율주행, 무인 로봇, 무인 배송 실제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또 여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동환 교수님 말씀해 주신 최근의 트렌드는 메타버스. 그것도 사람이 아니래도 모든 걸 갖다 그 가상, 버추얼하고 리얼해서 이 상황도 계속 차세대에 같이 맞물려 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 물리의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상황도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네이버의 AI, 클로바, 팟캐스트,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사전 예측을 해서 지금 거의 주문해 갖고 어느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 분야를 많이 하니까 박사님 상온 상품은 괜찮은데 온도 관리, 저온, 냉장, 냉동 진짜 힘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리드 타임하고 보관 기간이 있는데 예측을 잘못하면 그 어때요? 물건 보관하다가 결국은 처분하든가 어떻게 판매가 안 되는 상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드체인이나 이런 상품들 온도 관리 상품 민감하기 때문에 최대를 갖다가 보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까지 보관하고 그 이상 만약에 주문이 오면은 그거는 다음 기회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것이 제가 이제 물류로 오랜 하다 보니까 참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자료 보시면은 쿠팡이 진행하는 상황이나 글로벌의 기업들이 1세대, 2세대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목되는 것이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요. 마이크로 풀필멘트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전에 풀필멘트가 하면 한국에서도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대세가 됐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비즈니스 사업할 때가 94년, 9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제프 베조스가 와이프와 공동 창업을 했을 당시에 95년에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인터넷, WW.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의 모든 거를 아마존은 계속 투자하면서 비즈니스를 만들면서 이제 히트앤런으로 지금 달려가서 이 시장에 있는데 특징 하나 있습니다. 풀필멘트 센터는 어떻게 하면 고객이 찾고 주문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필멘트는 수주 이행하다. 발주하고 주문한 거를 확실히 수주 이행해서 출고해서 빨리 라스트 마일까지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도시명에 왔기 때문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이쪽 같은 경우는요. 도시명 오프라인 매장하고 도시명 소형 물류센터가 같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편의점 뒤에 설명했지만은 전국에 한 15,000점포 이상 있는 CU하고 GS가 있는데요. 이 물류 매장 같은 경우는 한 20평 정도, 25평이지만 이 센터가 마이크로 풀필멘트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도시명의 풀필멘트 센터에 3층, 4층, 5층짜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중요합니다. 자, 최종 고객까지 갖다 주는 게 라스트 마일 딜리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자료 보시면 되겠지만 방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의 배송 수단에 따라서 걸어가서 하는 요즘 도보 배송 있죠. 아니면 직접 라이더를 통한 퀵커머스. 그러니까 다양한 배송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 집 앞에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가 점점 가속붙어서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계유통기업의 이제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미국의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온라인 시장의 현행 규모의 2025년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이 작년에 이제 전자상거래 금액이 161조 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170조 원 넘을 거고 180 하다가 한 2, 3년 후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200조 원을 아마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거의 줄고 있지만 온라인 지향으로 소비자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 규모 상황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네이버, 쿠팡, 그 다음에 이베이 코리아 있었는데 이제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기 때문에 신세계 이마트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건 뒤에 간단히 포인트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바뀐 게 뭐냐면은 식료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식주의 시계 문화가 너무 중요해졌고요. 이 시장 계속 커질 걸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농식품 농촌이기 때문에 이 관련 큽니다. 자, 월마트는 전 세계 유통기업 넘버원인데요. 이 기업에도 온라인 시장의 어떤 집중도가 높아졌고요. 실제 물류 현장을 한번 여러분들 가보셔야 됩니다. 매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드론을 띄웁니다. 실제 물류센터에서 각자의 어떤 칸막이 셀을 줘갖고 거기서 피킹해갖고 출고나가고요. 그 다음에 재고 실사를 드론이 해서 사람이 2일, 3일 동안 하는 걸 갖다가 2-3시간 동안에 드론이 재고를 실사합니다. 아마존은 지금 작년에 한 30% 매출 올라와서 400조 원 규모 큰 온라인 전산 1위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매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풀필멘트하고 라스트 마일은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서부터 주류가 돼서 시작됐다고 한번 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의 물류센터도 거의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에 사람을 좀 적게 하고요.
그다음 팔레타이저, 그다음 키바로버 여러분들 뭐 한 7, 8년에 도입한 거요. 그래서 출고까지 갖다 주면 유통 가공해서 직접 출고하면은 근거리 밀집도 배송은 다 프라임이라든가 어떤 로봇을 사용해서 하고요. 장거리는 차량 아니면 다양한 배송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 기업들은요 플랫폼하고 이 분야를 잘 활용해 갖고 진행하고 있죠. 알리바바도 매장을 보면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레타이저 로봇을 최신 도입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알리바바하고 지금 중국의 라이벌보다는 매출은 한 3분의 1 정도 적은데 찡동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다 무이나 드론, 라스트 딜리버리. 그래서 결국은 풀필멘트 고객이 주문하면 빨리 갖다 주는 피킹해서 출고해서 나가서 집 앞에 온디맨드 시대 갖다 주는 이 원스톱 서비스가 가면 갈수록 가속이 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물량이 적으면은 투자 대비 계속 적자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떤 기업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물류비를 계속 가속하면은 기업은 힘들어집니다. 자, 편의점 상황입니다. 편의점도 저기 밑에 보면은 이제 CU가 18,000평 이제 진천 허브센터고요. 21개 지금 서브 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000평에서 거의 2,000평 규모에서 한 600개 점포를 배송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장에도 무인 로봇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도보 배송 관련된 게 계속 진행이 우리 지금 최신 현실입니다. 아마 이베이 코리아를 이마트 신세계가 인수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사항 좀 보시면요. 아마 온라인 시장 구조의 3강 구조가 재편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어느 기업이 지금 더 고객 온디맨드 시대에 물류를 해서 고객 서비스를 줄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배미는 뭐 워낙 넘버 마켓쉐어 60이고요. 이 일을 했던 20-30%의 요기어를 GS 리테일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도 7월 2일 날 홈쇼핑을 합병한 이후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에 보면은 자전거부터 무인 로봇 아니면은 뭐 찡똥이라든가 이런 쪽을 갖다가 전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췄는데요. 아직까지 동남아 같은 경우는 툭툭이도 있지만은 배송 수단이 우리하고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큰 미국의 대형 물류센터도요. 거의 보면 자동화, 무인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큰 물류센터, 그러니까 땅이 우리나라의 100배니까요. 높이는 안 짓지만은 워낙 그냥 쇼핑몰처럼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사람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화 쪽, 키바로봇 하고요. 주목할 거는 이제 천장의 태양광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도 미국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키바로봇, 아마존 재팬의 한 15개 거점 중에 최신 물류센터 다 키바로봇 쓰고 있고요. 천장에는 다 태양광 쓰고 있고요. 드론을 통해서 배송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한 작년부터 2년 동안 제가 본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다 보니까요. 지금 오토어 플랫폼의 택배 큐 라이더에 대한 온디맨드에 향한 속도가 달라졌고요. 풀필멘트 라스트 마일의 고객 대응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게 모든 산업, 유통, 물류 관련된 산업에 다 바뀔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최근에 더 관심 가졌던 게 고객의 편리성, 안전성, 확실성,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방역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당분간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점점 우리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원격 진료부터 뭐 VR, 무인마트 다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는 이 시기를 갖다가 어떻게 잘 정보를 보면서 같이 밸런스 있게 만들어갈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농식품 부문 대응 방안 한번 글로벌 경험에서 키워드만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는 신선한 거 원합니다. 시계 문화죠. 안전한 거 원합니다. 근데 뭐 집 앞에 확실한 게 원합니다. 집 앞에 왔는데 상호 상품이 잘못 오면 괜찮은데 먹거리 잘못 오면 어떻게 이거 반품하기도 그렇고 참 중요합니다. 유통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해서요. 최근에 대세가 돼서 2025년 앞으로 같이 갈 라이브 커머스 커지면서 쌍방향의 구매 계속 커집니다. 마케팅, 수요 예측과 판매 동향 분석. 옛날에 이게 어떻게 쉬운 것 같은데 최근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서 MD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들 계속 힘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류 원스톱 서비스 되고요. 자, 글로벌에서 다양한 상품 중에 어느 상품을 더 가져와서 고객한테 할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쭉 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커머스 이용한 D2C 많이 들어보셨죠? 계속 농촌 농식품 확대되고요. 여기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구독 경제 선진국은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알코올 부분 이거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의 한국 전통주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농식품을 갖다가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나 이 부분 여기다 키워드 제시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제약되다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저도 20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만약에 저기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철희 회장님은 또 개인 유튜브 TV도 하시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물류 쪽에서도 이런 뭐 AI라든지 로봇 등을 활용해 무인화, 자동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동향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